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죠. 클라우스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속도, 범위, 강도를 고려할 때 과거 인류가 겪었던 그 무엇과도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제레미 리프킨은 4차 산업혁명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본인이 주장하던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일 뿐이다. 자, 이런 논란들이 왜 비롯되고 있는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미진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바이오텍과 같은 첨단 기술의 융합으로 이해합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일부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디지털 트랜스폼으로 설명합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문제를 Back to the basic, 가장 근본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기술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블록체인.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로 접근하면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 4차 산업혁명은 개별 기술로 보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혁명이죠. 이러한 기술들은 왜 융합하는가? 바로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욕망의 융합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새롭게 조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되겠죠. 산업은 뭔가요?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면 산업이 되나요? 아니죠. 산업은 소비와 순환되어야지 산업이 됩니다. 생산과 소비의 순환, 이것이 산업의 본질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욕망, 즉 소비를 관장하는 욕망을 다루는 인문학 관점이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경제사회 관점이 아니고 주로 과학기술의 관점에서 산업혁명을 접근해 왔습니다. 과학기술은 욕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산을 좌우하는 요소죠. 생산의 80%는 기술혁신, 20%가 자본과 노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의 본질로 보겠습니다. 생산의 관점이 아니라 생산과 소비의 순환 관점, 즉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라는 관점에서 산업혁명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산업혁명을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라는 관점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통계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2014년 맥킨지가 이러한 통계를 발표했죠. 기원 후 1000년부터 지금까지 인구 증가율과 1인당 GDP 증가율의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 아주 흥미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1차 산업혁명 기간까지는 보시는 것처럼 1인당 GDP와 인구 증가는 정확히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이 당시 GDP 증가란 거죠. 인구의 8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1차 산업혁명, 기계혁명만이 아니죠.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 생존의 욕구와 공진화한 혁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산업혁명은 어떤 해석일까요? 1인당 GDP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먹고 살 것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먹고 살 것도 축적하게 됐습니다. 즉 우리는
전기혁명으로 안정의 욕구를 충족하는 공진화를 이룩하게 되었죠. 3차 산업혁명을 특징 짓는 그림은 화살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율의 감소입니다. 지난 45년간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정보혁명, 즉 우리 IT혁명이 사회 연결 욕구를 충족시킨 결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산업혁명은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즉, 산업혁명은 이제 기술이 아니라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즉, 1차 산업혁명은 기계혁명이 생존의 욕구와 공진화하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혁명이 안정의 욕구와 공진화하고 3차 산업혁명은 정보혁명이 사회 연결 욕구와 공진화한 혁명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많이 보던 그림이죠.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그림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산과 소비를 좌우하는 기술과 욕망의 공진화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겠습니다. 즉, 지능혁명이 인간의 자기 표현 욕망을 충족하는 혁명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술과 욕망, 특히 지난 20년간 새로운 일자리들은 자기 표현 욕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네일 아티스트, 유튜버, 이런 모든 주요 직업들은 새로운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는 데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 욕망은 자아실현 욕망으로 갈 것입니다. 즉, 욕망과 기술이 공진화하면서 물질 단계에서 사회 단계를 거쳐서 이제 개인의 단계로 점점 진화해 나갈 것이고, 이 단계에 따라서 욕망 충족의 크기, 즉 행복의 크기도 증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 4차 산업혁명을 경계로 해서 기술 중심의 사회에서 욕망 중심의 사회로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인문학도를 뽑는 것, 애플이 우리는 기술과 인문학의 인터섹션에 존재하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 페이스북이 우리는 기술회사인가 묻는 것, 이 일련의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1, 2차 산업혁명이 만든 현실 세계의 풍요로움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현실 세계는 인간, 공간, 시간이라는 3간의 한계에 있죠. 물질의 세계입니다. 소유의 원칙이죠. 자원을 가진 것이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인간은 현실 세계를 데이터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했던 드라마를 anytime, any place, any device, 시간, 공간, 인간을 초월해서 인간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3차 산업혁명의 결과는 욕망 충족이 쉬워졌지만 허망합니다. 뽀샵을 해서 주름살을 없애도 실제 주름살이 없어지지는 않죠. 이래서 이러한 가상세계에 최적화된 결과를 현실로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만드는 4차 산업혁명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하는 세상이 등장하게 되죠.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는 두 가지 융합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폼, 현실을 가상으로, 애널로그 트랜스폼, 가상을 현실로, 이 두 개의 기술 융합과 더불어 인간의 욕망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현실과 가상을 아우르는 소유와 공유의 욕망 충족. 자, 어느 게 어려울까요?
기술 융합이 어려울까요? 욕망의 융합이 어려울까요? 이래서 4차 산업혁명을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인간을 위한 욕망이죠. 현실과 가상의 융합, 기술입니다.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는 디지털 트랜스폼, 가상을 현실로 보내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입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사회를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융합합니다. 현실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어느 시간에 도착하고 어느 길이 안 막힐지 알 방법이 없었죠. 그러나 온라인의 내비게이터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언제 출발하는 것이 가장 좋고 어느 길이 가장 바람직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건강, 교통, 에너지, 보안, 재해복구, 기후환경, 집, 환경, 건물, 제조업 모든 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스마트한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바로 모든 국가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트랜스폼,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프랑스는 디지털 공화국, 중국은 양화 융합, 각각 자기 국가에 최적화된 고유 명칭을 브랜드를 만들었죠. 그러나 이들의 내용은 모두 동일합니다.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이죠. 이들은 이러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술 못지않게 규제 개혁과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브랜드가 있나요? 과연 대한민국은 규제 개혁과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나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한국의 브랜드 전략이 필요하죠. 바로 인간을 위한 인문학과, 사물을 만드는 과학기술과,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경제사회가 초융합으로 자기 조직화하는 초생명사회, 이를 휴머네이션 4.0, 우리말로 홍익인간 4.0으로 브랜드를 제시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1단계 기술혁명, 2단계 경제혁명, 3단계 인문혁명을 거쳐서 2045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 1단계 기술융합의 단계에는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의 세계는 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죠. 정보로 이루어진 BT의 세계에는 복제와 편집이 너무나 쉽습니다. 리믹스를 통해서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죠. 이러한 융합의 영역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로 융합을 한다 치더라도 우버, 에어비앤비, 원격 의료, 이러한 갈등은 기술의 융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욕망의 융합, 제도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융합 부문에서 전 세계 스타트업의 70%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니콘은 스타트업의 대명사죠. 1조 넘는 기업 가치를 가진 스타트업들. 이러한 유니콘의 등장 패턴을 보면 4차 산업혁명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2009년도 3월에서 2010년 11월까지 한 개의 유니콘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가 되니까 에어비앤비, 드롭박스 등 유니콘들이 급속히 등장하죠. 분기에 하나씩 등장합니다. 2014년도가 되니까 이들이 한 달에 하나씩 등장해요. 2005년도가 되니까 이제 15년도가 되니까 일주일에 하나씩 등장합니다. 불과 5년 사이에 유니콘의 등장 빈도가 100배가 증가한 겁니다.
거대한 변화죠. 유니콘의 70%, 이 70%의 유니콘들, 70%의 스타트업이 한국에서는 죄송하지만 불법화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니콘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현실 세계를 떠나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트랜스폼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있죠. 이들은 오프라인과 1대1 대응되는 온라인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현실 세계의 한계, 즉 시간, 공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넘죠? 데이터로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에 의해서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화시킵니다. 이것을 온라인 세상에 보내면은 현실과 동일한 또 하나의 세상이 만들어지죠. 저는 미치오 카쿠의 얘기를 따서 평행 모델이라 얘기하는데 통상적인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러면은 현실 세계에서 불가능했던 편집과 복제가 가능해집니다. 그 결과를 현실로 가지고 나오면은 제가 도착 시간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최적의 경로를 맞추게 되죠. 현실 세계가 최적화됩니다. 바로 내비게이터입니다. 내비게이터는 오프라인과 1대1 대응되는 온라인 지도와 모든 자동차의 위치를 가지고 있죠. 그 결과 이제 내비게이터는 도착 시간을 알려주고 그리고 최적의 길을 알려줍니다. 시간을 예측하고 공간을 맞추어 줍니다. 예측과 맞춤이 4차 산업혁명의 양대 가치 창출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5조의 새로운 사회 가치를 만들게 되죠. 그걸 왜 내비게이터에서만 하죠? 이것을 공장에서 하고 병원에서 하고 학교에서 하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호스피탈, 스마트 스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분야의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요? 그것은 구축 비용이 공짜가 아닙니다. 자, 현실의 시간, 공간, 인간을 데이터화시키는 비용 공짜가 아니죠. 이러한 수집 비용이 이제는 거의 한계 비용 제로에 육박해 갑니다. 수집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이 공짜가 아니죠.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저장 비용이 지난 20년간 1억 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러한 저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비용이 CPU 속도는 100만 배 빨라지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오픈소스화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등식이 어디서나 성립하게 됐습니다. 현실을 최적화하는데 가상 세계를 만들고 거기서 최적화한 결과를 현실로 가지고 온다. 이 비용이 한계 비용 제로로 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보겠습니다. 1차 산업혁명은 육체의 확장, 근육의 확장이죠. 2차 산업혁명은 에너지의 확장, 3차는 신경망의 확장, 4차 산업혁명은 지능, 뇌의 확장입니다. 자, 그럼 우리 뇌를 볼까요? 뇌는 오감을 통해서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현실 세계를 데이터로 받아들여서 해마와 대뇌피질의 기억을 하고 전전두엽이 해석해서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뇌는 가상의 세계입니다. 자, 이러한 뇌의 활동과 4차 산업혁명은 동일하죠. 오감의 역할을 IoT가, 해마와 대뇌피질의 역할을 클라우드가, 전전두엽의 역할을 인공지능이, 행동의 역할을 로봇이 합니다. 데이터의 관점에서는 수집, 저장, 분석, 스마트화라는 관점에서 완전히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4차 산업혁명의 4단계 프로세서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실 세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현실 세계와 동일한 가상 세계를 만듭니다. 디지털 트윈이죠. 이 과정이 디지털 트랜스폼입니다. 그러면은 가상 세계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최적화를 해서 현실 세계로 가지고 옵니다. 그 과정은 1단계는 인간의 오감과 같이 사물 인터넷과 생체 인터넷이 현실을 데이터로 바꿉니다. 그러면 바꾼 데이터를 어딘가 저장해야 되겠죠? 네,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빅데이터를 만듭니다. 마치도 해마와 대뇌피질과 같은 것이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전전두엽과 같이 최적화를 해서 너는 몇 시에 도착할 것이야, 어느 길이 제일 좋아, 맞추어줍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가 최적화돼서 스마트한 교통이 만들어지죠. 똑같은 일을 우리가 공장에서 하면은 공장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4단계, 1단계 데이터화, 2단계 정보화, 3단계 지능화, 4단계 스마트화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과정에서 예외 없이 등장합니다. 본질적으로 이 4단계는 육체와 뇌의 관계와 동일하기 때문이죠. 자, 캐터필러는 제조업이지만은 제품을 팔고 나서 아몰라가 아니라 모든 제품에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사물 인터넷의 역할이죠. 이것을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정보화를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지능화를 해서 고장 부위를 사전에 예측하고 맞추어 줍니다. 그러면은 중장비의 비포 서비스 시장이 창출됩니다. 이제 제품, 프로덕트는 서비스와 결합하는 시스템으로 융합하게 되죠. 제조업 사라집니다. 서비스업 사라집니다. 제조 서비스업이 살아남는 것이죠. 유통업의 아마존도 고객 정보를 데이터화한 결과를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로 만들고 인공지능이 진화했더니 스마트한 결과, 즉 발주전 배송 서비스. 저 아주머니가 기저귀를 주문할 확률이 98%야. 가장 가까운 배송센터에 미리 갖다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4단계 데이터와 정보와 지능화 스마트화로 4차 산업혁명은 구현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욕망,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충족해 나가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은 제품은 이제 서비스하고 결합합니다. 뭘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수집, 저장, 분석. 각 단계에 도입되는 기술들이 사물 인터넷과 생체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이 등장하죠. 이래서 이 제품과 서비스가 순환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러한 스마트 트랜스폼 과정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가, 디지털 트랜스폼과 인공지능과 애널로그 트랜스폼의 결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정말 거대한 흐름이니 수많은 컨설팅 회사들이 마땅히 컨설팅 모델을 만들고 있죠. 프라이스 와터하우스, 어른스탠더 영, 보스턴 컨설팅 그룹, 수많은 컨설팅 모델 중에 대표적인 BCG 그룹의 9필라 모델은 로봇, 빅데이터, 증강현실, 3D 프린팅, 클라우드, 사이버 시큐리티, IoT, 시스템 인테그레이션, 시뮬레이션 이 9개의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싸죠. 문제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완결성도 미진하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다른 회사도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제가 따로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바로 K선의 스마트 트랜스폼 모델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고 했죠. 우선 1단계는 현실을 데이터화하는 단계입니다. 현실 세계에는 뭐가 있나요?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3간이 있습니다. 이 세 개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시간, 공간, 인간은 각각 요소와 관계, 즉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몇 개죠? 3 곱하기 2, 6개입니다. 즉 6개의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에 의해서 현실 세계가 데이터화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가상세계의 클라우드에서 모아서 빅데이터가 되는 정보화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지능화를 하게 됩니다. 3단계죠. 그러면은 예측과 맞춤, 너는 몇 시에 도착할 것이고 어느 길이 제일 좋아 알려줍니다. 그 결과를 현실로 가지고 나오려면은 그냥 안 되죠.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는 디지털 트랜스폼의 반대가 되는 애널로그 트랜스폼이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애널로그 트랜스폼을 6개로 구성했습니다. 4단계 스마트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그림은 현실과 가상이 어떻게 4단계로 융합하고 이 4단계에 필요한 총 12기술 더하기 인공지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나란히 시켜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트랜스폼은 현실을 데이터화시키는 3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가상세계의 데이터를 만들고 그리고 인공지능이 이것을 처리해서 지능화한 결과를 아날로그 트랜스폼이 현실 세계로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서 디지털 트랜스폼 기술은 이미 3차 산업혁명 때 대부분 등장한 기술들이죠. 이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은 제레미 리프킨이 반발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하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한계 비용 제로화가 되는 기술적 이네이블러가 4차 산업혁명의 애널로그 트랜스폼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폼은 코스트를 절감하고 애널로그 트랜스폼은 새로운 밸류를 창출하고 있죠. 각각 이피션시와 이노베이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4단계 트랜스폼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도식화시킨 것이 4단계 스마트 트랜스폼 모델입니다. 현실 세계는 산업, 금융, 이동, 건강, 도시, 교육, 제도, 환경, 안전이라는 9가지 요소로 저희들은 제시하고 있죠. 이 9가지 세상을 스마트한 세상으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기존의 산업기술의 트랜스폼 기술들, 디지털 트랜스폼과 애널로그 트랜스폼 기술들이 인공지능과 더불어 이렇게 바꿉니다. 첫 번째, 이미 존재하는 오프라인의 레거시 데이터와 새롭게 IoT와 LBS에 의한 공간 데이터, IoB와 SNS에 의한 인간 데이터를 현실 세계로 데이터화시키죠. 그러면은 그 데이터는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가 됩니다. 이 과정을 저희가 정보화라고 하죠. 이 과정은 컨버전스의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지능화해서 그 결과를 다이버전스, 발산의 과정이죠. 그래서 모든 자동차의 위치가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것은 컨버전스, 융합이죠. 그러나 개개인에게 자동차의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건 다이버전스의 과정입니다. 여기 6개의 스마트화 기술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4차 산업혁명 프로세스는
이 모델 속에서 일관성 있게 설명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는 이 4단계로 융합하는데, 이 단계에서 현실과 가상이란 두 개의 세계는 서로 1대1 대응되어 있죠. 이것을 디지털 트윈, 저는 평행 모델이라 그럽니다만은 디지털 트윈이고, 이 두 세계를 시각화하고 동기화시키는 연결 기술이 CPS 기술, 협의의 CPS 기술입니다. 광의 CPS는 이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죠. 자, 현실 세계는 통합이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개별 집을 바라봤을 땐 전체 구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융합의 데이터의 세계는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 파이프나 도시가 데이터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을 시각화시키고 동기화시키는 CPS 기술에 의해서 디지털 트윈, 현실과 가상은 연동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냉장고에서 식재료 꺼내서 요리사가 요리하면은 맛있는 요리가 나오듯이,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인공지능이 요리하면 맛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등장합니다. 자라의 신모델, 넷플릭스의 맞춤 추천, 아마존의 발주 예측, 로보 어드바이저의 투자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3년 전에 주요 인공지능 소스 코드는 다 공개되었습니다. 구글의 텐서플로우 공개됐죠.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하고 그 다음 주에 IBM이 그 다음 달에 페이스북이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년도에는 텐서플로우와 코그니티브 툴킷, 카페, 파이토치 등이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거의 다 오픈소스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개방되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은 기술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데이터는 개방되어 있지 않죠. 이제는 인공지능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인공지능 기술 텐서플로우만 하더라도 파이썬 프로그램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할 방법이 없을까? 네, 바로 구글 클라우드 ML에 의해서 구글 오토 ML은 이러한 과정을 프로그램 없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엑셀을 쓰듯이 인공지능 쓰는 것이 등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산업혁명의 진화 단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세상에는 물질, 정보, 신뢰, 인간이라는 천지인의 객체가 있습니다. 이들이 공급, 수요, 시장이라는 주체, 거래 주체에 의해서 세계 경제는 발달해 왔죠. 1, 2차 산업혁명은 기본적으로 근육과 에너지를 만드는 물질 기술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공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의 온라인 세계가 만들어지면서 이 세상의 규모가 대략 5% 정도 되는 공유 경제가 만들어졌죠. 주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 공유는 더욱 확대되었죠.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면서 이제는 정보 더하기 물질까지 공유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심각해졌습니다. 이 공유되는 부분의 경제 규모가 현재 20%, 앞으로는 50%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정보와 실물, 물질의 일치 문제, 또 하나는 이러한 플랫폼의 과도한 권력 집중의 문제가 따라가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은 정보와 실물의 일치 문제, 정보의 일치와 권력 분산을 위해서 등장한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의 주요 기술들은 이미 30년 전에 등장한 기술들이죠. 4차 산업혁명은 부분과 전체가 융합합니다. 세상은
1, 2차 산업혁명이 만든 오프라인과 3차 산업혁명의 온라인이 융합해서 O2O 세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해서 하드웨어,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핫스로,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해서 PSS로, 생산과 소비가 융합해서 프로슈머로, 개인과 집단이 융합해서 집단지능으로, 의미와 재미가 융합해서 게임화하는 포모파댄스로 일과 재미를 통합하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융합한 개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융합하는 세상이죠.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4단계 12기술의 융합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4차 산업혁명은 기술혁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술과 더불어 욕망의 융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욕망의 융합, 바로 규제 개혁이죠. 4차 산업혁명은 기술과 사회가 융합합니다. 자, 기술, 생산, 그리고 사회, 욕망의 결합집이죠. 기술, 사회가 융합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제도, 즉 갈등, 욕망의 갈등 요소를 결합하는 부분, 그리고 민간의 역할은 산업, 즉 기술과 시장을 만드는 역할입니다. 기술이 가능성을 만들고 제도가 걸림돌을 제거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술사회 융합을 만드는 개방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1, 2차 산업혁명 시절은 1기술 1산업의 시대였습니다. 기술이 중요했죠. 이제는 탈축액의 시대에서는 기술과 산업이 융복합으로 결합됩니다. 제도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라우드의 빅데이터를 만들어 인공지능이 예측과 맞춤을 해서 스마트화시키는 이 4단계 프로세스 단계마다 중요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 세계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클라우드를 활용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인력을 양성하고 진입을 원활하고 네거티브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일련의 일들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경쟁력은 10위권, 제도 경쟁력은 70위권.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제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기술적으로 레벨 3의 자율주행차까지 한국은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제도는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클라우드 고속도로에서 공공정보와 개인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활용을 하는 규제죠. 데이터 쇄국주의는 데이터 균형주의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완전 보호해서 공공정보를 제한하면 4차 산업혁명은 시작조차 불가능합니다. 결국 19세기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쇄국주의의 결과죠. 개인정보를 익명화 활용하고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선도가 되면서 새로운 역사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클라우드 데이터 고속도로에서 개인정보와 공공정보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관건은 바로 클라우드와 데이터입니다. 전 세계 클라우드 트래픽은 이미 90%를 넘어섰죠.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는 클라우드에서 공유 활용되면서 인공지능이 수많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합치더라도 불과 12.2%, OECD 최저 수준입니다. 공공 데이터, 민간 데이터 막혀 있죠.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예측 맞춤할 데이터가 없어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불법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도 디지털 사회와 미래 포럼을 기점으로 두 번의 포럼을 거쳐서 저희들이 보고서를 내고 2018년 1월 과기총연합회와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데이터 족쇄 풀기 서명운동을 벌이고 그리고 국회에 규제개혁 보고서를 제출하고 2018년 5월 달에는 국회 4차 산업 특위에서 저희가 제출한 국가 로드맵 보고서를 기반으로 152개 규제개혁을 촉구하고 특히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개혁을 최우선 특별 권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7월 공공부문 클라우드 대토론회를 거치면서 그 결론이 만들어지고 8월 대통령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획기적인 발표를 함으로써 대한민국도 비로소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월 30일자로 대통령은 831 선언을 했죠. 첫 번째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두 번째 공공데이터의 개방, 세 번째 클라우드 우선 원칙입니다. 개인정보는 누군지 당장 알 수 없는 가명정보는 제한적, 사전 규제를 통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익명화된 정보, 웬만해서는 본인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익명화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적극 옵트아웃, 사후 규제로 들어간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자기 통제권을 강화해준다. 공공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은 개방을 확대하고 개방 원칙은 네거티브 개방을 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개방해준다. 클라우드 우선 원칙에서는 데이터 고속도로를 가지고 민간 클라우드 우선 사용을 하되 금융, 교육, 의료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둔다. 대한민국이 실질적인 4차 산업혁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 늦었죠. 자, 우리 기술혁명에 이어서 경제혁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일자리가 사라진다면 행복한 사회가 될 수가 없겠죠. 경제사회 문제를 보도록 하고 이 혁명이 2035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경제의 문제는 성장과 분배의 패러독스입니다. 성장은 혁신에 비례하고 수요는 분배에 비례합니다. 이러한 성장주의의 결과는 양극화로 가죠. 분배주의 결과는 황폐화로 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결론은 둘 다 아니라는 것이 250년 인류 역사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또 이 문제에 둘 중에 하나의 정답이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일고리 해법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용적 성장의 양대축인 혁신성장과 포용 분배를 뒷받침하는 이를 위해서 부를 키우고 부를 분배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혁신은 촉진하죠. 성장을 이끄는 1차 분배로 혁신을 촉진하고 1차 분배는 일자리로 보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규제개혁, 노동유연성, 기업가 정신을 확산하라. 이어서 포용적 분배를 위해서는 2차 분배는 분배와 균형인데 세금과 기부를 바탕으로 하죠. 이를 위해서 사회안전망, 일자리 안전망, 혁신 안전망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성장은 1차 분배로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불균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혁신이 이끄는 성장은 소수가 이끌게 되고 그 결과는 반드시 불균형해집니다. 거꾸로 n분의 1의 1차 분배를 가져간 모든 시도는 역사상
국가의 추락으로 결론지었고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죠. 한편 지속적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분배는 지나치게 불균형화되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성장을 이끄는 1차 분배와 수요를 이끄는 2차 분배를 각각 최적화하고 이를 조세로서 연결하는 것이 포용 성장을 위한 상생국가의 이중고리 모델입니다. 성장은 시장의 영역입니다. 정부가 이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국가는 추락합니다. 분배는 제도의 영역입니다. 시장이 이 영역까지 지나치게 들어오면 양극화가 심화되죠. 성장의 불균형과 분배의 균형, 이것을 경제가치와 사회가치의 순환으로 우리가 메워가는 것이죠. 성장을 위한 불균형 시장소득, 바로 일자리인 1차 분배, 갈등 해소를 위한 균형화된 가처분 소득, 바로 2차 분배의 문제입니다. 자, 1차 분배는 일자리 혁명입니다. 일자리의 원천은 개인의 욕망입니다. 자, 옥스퍼드 다보스 포럼 고용정보원 등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과연 그럴까요? 지난 250년 산업혁명 역사상 육체 노동이 기계로 사라진다는 러다이트 운동, 정신 노동이 컴퓨터로 사라진다는 오토메이션 잡 리세르기까지 수백 개의 기술이 일자리 없앤다는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기술 혁신과 실업의 관계는 아무 관계가 없음이 명백히 밝혀져 있습니다. 토마스 하이 위스콘신대 교수가 철저히 분석한 결론은 역사상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줄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일자리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일자리는 본질적으로 소멸되고 생성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을 거쳐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농업 일자리 80%가 지금 2%로 축소되었으나 78%가 실업자가 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제조업으로, 서비스업으로, 플랫폼 서비스업으로 이동해 갔습니다. 이 기간 생산성은 100% 이상 증가하고 임금은 8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무 시간은 감소했죠. 절대빈곤 또한 1820년 시점에서 전 세계 인구 10억 명 중 90% 이상이 1.9달러 이상의 절대빈곤에 속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절대빈곤 인구가 5% 이하로 들어가 있죠. 95%의 절대빈곤이 5%. 그리고 절대 숫자에서도 그 숫자는 5억 이하로 줄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기술이 일자리 없앤다고 오해하고 있을까? 자, 기술과 인간이 핫도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동 핫도그기가 나왔어요. 이러니까 여기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대규모 실업이 만들어질 것이고 소비가 없으니까 경제 대공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폴 크루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자동화돼서 핫도그 값이 싸지니까 소비가 늘어난다. 글쎄요. 뭔가 마땅치가 않죠. 질려서 못 먹을 것 같죠. 사실은 인간은 이제 다른 게 먹고 싶어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욕구가 발생하면서 그 욕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피자가 먹고 싶어졌고 피자의 일자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양적 증가 아니라 질적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뭐죠? 인간의 미충족 욕구입니다. 결국 기술 혁신이 만든 결과는 일자리 상실이 아니라 미충족 욕구의 충족이 되었습니다. 자, 기계혁명, 전기혁명, 정보혁명, 지능혁명, 즉 기술은 일자리를 만드나요? 없애나요? 이러한 기술혁명은 늘상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자리는 누가 만들었죠? 왜 만들어지죠? 기술이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인간의 욕망이 만든 겁니다.
생존의 욕구, 안정의 욕구, 사회적 연결의 욕구, 자기 표현의 욕망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입은 증가되고 근로시간은 감소해 왔죠. 인간의 욕망이 충족되면서 인간의 행복의 절대량이 커져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의 행복 문제를 보도록 하죠. 기술 혁신이 1차 산업혁명 기간 중에는 거의 대부분 인간의 역할을 2차 산업혁명에서는 농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절반 이상이 기계로 바뀌었습니다. 3차에서는 대부분의 일이 기계로 바뀌고 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의 역할은 굉장히 극소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농업 생산성은 늘었죠. 이 과정에서 농업에서 떠난 인간은 실업자가 된 것이 아니고 상위 욕구로 이동해 갔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은 점점 상위 욕망이 충족되어 가면서 행복도가 증가된 거죠. 과연 우리 미래 인간의 욕망이 유한할까요? 무한할까요? 욕망이 무한하면 일자리가 무한합니다. 기술 혁신은 초생산성으로 업무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여가 시간이 증가되죠. 새로운 욕망이 발생합니다. 기술 혁신은 늘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기존의 일자리를 파괴합니다. 기술 혁신이 파괴한 일자리를 인간의 미충족 욕망이 만들어내죠. 4차 산업혁명은 개인화된 경험이 신규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내버려두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핫도그 만들던 사람이 피자를 만들 수 있어야 되죠. 뭐죠? 일자리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먹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국가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정부가 직접 기술 혁신 아니죠. 직접 일자리 만드는 거 아니죠.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산업혁명 기간 중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존 일자리가 파괴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는 진화해 왔습니다. 결국 1차 산업혁명 기간 중에 인간의 욕망은 단순했어요. 춥고 배고프지 않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그 다음에는 좀 더 다양한 욕구로 확장되고 그리고 이것이 사람 간의 관계로 확장되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개인의 자기 표현 경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자리가 이제는 다양화돼서 나타납니다. 일자리 종류는 무한대로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꽃이 피고 바로 자기 표현의 욕구에서 자아 실현의 욕망으로 갑니다. 미래 일자리는 이제 단순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미래 일자리는 무한대의 일자리로 확장됩니다. 디어더스, 지금 모르는 기타 직업이 등장하죠. 자기 표현의 일자리가 등장합니다. 노동이 일을 거쳐서 놀이로 진화합니다. 자아 실현을 위한 창업. 저커버그는 본인이 하던 일이 진심으로 중요하고 세상에 도움이 돼야 된다. 위워크의 창업자 미골 맥카비는 삶을 위해 일하는 세상. 드롭박스의 드루 휴스턴은 삶을 완벽하지 말고 재미있게 만들어라. 자, 이제 일은 재정이 돼야 됩니다. 일은 뭔가요? 일은 억지로 하는 노동 아니죠.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의 순환 과정입니다. 일은 착취도 시혜도 아니죠. 맥킨지가 분석해 봤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일에서 노동의 역할, 반복되는 일이 67%, 창조적인 일이 4%, 재미있는 일이 29%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반복되는 수단과 목적이 분리된 일은 되게 고통입니다. 이거 삽질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이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옛날에 노예를 시켰는데 요즘 노예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판 노예가 등장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은 하기 싫고 인공지능과 로봇은 가장 잘할 수 있고 오케이, 일을 바꿉시다. 이렇게 이까지는 인공지능이 하고
창조와 협력의 일은 인간이 하자. 자, 그러면은 인간은 더욱더 인간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은 로봇스러운 일을 하게 되죠. 이 일이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전체 일자리의 4%만이 완벽하게 노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는 완벽하게 인공지능하고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죠. 대부분의 일들은 인공지능과 더불어 일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 일하는 것. 이것이 미래의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쟁이 아니고 인공지능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쟁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과 협업하게 되죠. 그래서 베르그송이 얘기하는 만드는 인간 호모 파베르와 호이징거가 얘기하는 놀이인간 호모 루덴스, 이걸 합친 인간을 제가 일과 놀이가 일을 재미있게 하는 호모 파덴스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재미없는 일, 이 반복되는 노동은 코봇과 인공지능이 담당한다. 그러면 일자리는 이제 새롭게 진화합니다. 변호사 일의 대부분은 판례를 찾는 일입니다. 이 판례 찾는 일을 이제는 리걸 로봇이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변호사는 고객 맞춤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교사도 이제 반복되는 학습은 인공지능에 맡기면 되죠. 의사도 반복되는 개별적인 판독은 인공지능에 맡기고 좀 더 환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가 이렇게 결합된 융합 일자리로 진화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산업혁명 이전에 생산 소비가 융합되어 있었죠. 그런데 굉장히 저효율이었습니다. 산업혁명에서 생산 소비가 분리되면서 이것이 고효율 구조로 갔어요. 한 사람이 양복을 한 벌도 못 받는 데서 이제는 1시간에 100벌 만드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악마의 맷돌이 돌기 시작합니다.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죠. 자, 공유경제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극복되기 시작합니다. 궁극적으로 미래에는 내가 만들 경험을 내가 만들어 쓰는 거죠. 근데 그냥 만드나요? 집단 지능을 이용한 고효율의 재융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자리에 이어서 2차 분배 문제를 보겠습니다. 총생산은 증가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분배를 잘할 수 있을 것이냐? 분배의 원천은 거버넌스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분배를 위해서 사회 안전망이라는 복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이 복지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국가 재원은 어디서 오죠? 네, 국가 재원은 국민의 세금과 부담입니다. 뭐 여기 세금 부담 나누는 거랑 의료보험 같은 건 부담이지 세금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국민 세금과 국민 부담은 어디서 오죠? 네, 바로 혁신성장의 결과에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 가지는 서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포용적 성장입니다.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뒷받침해야 됩니다.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데 기본적으로 사회가 안정되지 않으면은 혁신을 시기하는 사람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슌페터의 예언이 등장하게 되죠. 혁신은 이제 혁신의 문제, 일자리 문제, 사회 문제라는 세 가지 영역이 순환된 결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일자리 안전망, 사회 안전망, 혁신의 안전망이 필요한 이유죠. 자, 복지 재정 성장의 딜레마의 돌파구는 바로 안정망입니다. 자, 구체적인 예를 볼까요? 노동 유연성이 있어야지 기업은 혁신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으면 필요에 따라서 작업장도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필요하면 구조조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 유연성을 통해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일면의 성장 논리는 개인의 실업이라는 어마어마한 불행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을 분명히 재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켜서 일자리 매칭 플랫폼으로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만 해준다면 노동 유연성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즉,
일자리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뒷받침되는 사회에서는 노동 유연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되죠. 바로 유연 안정성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안전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가져가는 안전망입니다. 자, 이러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려면 일자리 안전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회와 기업은 생명과 같은 복합체입니다. 죽지 않은 세포는 암세포입니다. 부분과 전체의 패러독스죠. 자, 그럼 포용적 성장 모델은 뭐냐? 성장을 이끄는 1차 분배와 소위 수요를 이끄는 2차 분배가 조세와 기부로서 연결됩니다. 혁신과 분배와 순환 영역이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노동 유연성으로 뒷받침되나 이는 불균형 성장 논의됩니다. 그러나 사회 안전망과 일자리 안전망을 통해서 균형화 분배를 해야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조세와 기부 혁신으로 순환되는 구조가 포용적 성장 모델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와 같은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의 안전망과 일자리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이 3대 안전망으로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포용적 성장의 뒷받침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일과 생활의 워라밸, 기업은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의 선순환, 국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하게 되죠. 각각의 일자리 혁신, 사회적 안전망으로 뒷받침되는 3대 안전망의 선순환 복지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생산적 분배, 공공 부문의 경쟁력, 금융개혁, 규제비용 축소, 혁신 없는 수입의 과세, 이러한 수입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이 재원이 되죠. 증권, 부동산 등 지대 수입은 확대해서 공공부문의 경쟁력은 강화시키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혁신의 안전망, 출산, 경제발전, 창업 증가, 고령화 해결, 일자리 증가로 가져가게 되면 가치 창출과 가치 분배가 순환되는 일자리가 부가가치의 함수로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장을 위한 분배, 분배를 위한 성장, 바로 포용적 성장입니다. 여기서 방점은 어디 있을까요? 네, 성장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최형사가 아니고 명사의 방점이 있는 거죠. OECD가 Inclusive Growth, 그로스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로스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그로스를 위해서는 포용이 필요하다는 의미죠. 자, 이제 마지막 3단계, 인간의 융합, 인간의 새로운 진화를 보겠습니다. 새로운 인류가 출현하게 됩니다. 호모 에렉투스 세피언스 디지쿠스를 거쳐서 제가 이 10년 전에 호모 모빌리언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안 팔려요. 화가 나서 영어로 썼습니다. 더 안 팔립니다.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스마트 디바이스와 결합해서 인간은 슈퍼맨이 되고 소셜 네트워크와 결합해서 인간은 집단 생명화된다. 이를 호모 모빌리언스라고 한다. 자, 이런 호모 모빌리언스는 이제 밈의 진화로 소셜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상실일까요? 개인의 확장일까요? 이런 스몰 월드에서는 스몰 가버넌스가 등장합니다. 과거 시골 동네에서는 스몰 월드죠. 옆집 도와주는 게 당연해요. 내가 옆집을 도와주는 경제의 가치를 내놓으면 사회적으로 가치가 나에게 옵니다. 나의 행복은 경제 가치만이 아니죠. 없는 사람들은 경제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해지고 있는 사람은 사회 가치를 얻어서 행복해집니다. 사회 전체의 행복이 증대되었죠. 근데 이제 사회가 만배가 커지면서 인간 소외 현상이 생겼습니다. 아파트의 옆집이 뭐하는지도 모르죠. 경제가치와 사회가치 교환체계가 붕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호모 모빌리언스로 인해 가지고 사람의 범위가 만배 커진다면 이제는 경제가치와 사회가치가 교환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무적 조세에 더해서 자발적 기부가 확대될 수 있죠. 기부 확대는 나의 손해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나는 나의 행복을 키우는 것입니다. 1차
혁명이 경제적 가치를 만들고 기술혁명이 2차 혁명이 분배를 이끌면 3차 혁명은 순환을 이끌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선순환 문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철학이 필요합니다. 그 철학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한국의 선순환 사회를 뒷받침하는 홍익인간 정신의 천지인 태극 철학입니다. 사회와 기업과 개인은 선순환됩니다. 사회는 투명한 초생명 사회로, 기업은 부가치 순환으로, 개인은 혁신의 기업가 정신으로 모두가 더욱 스마트한 세상으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진화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은 휴머네이션 4.0, 홍익인간을 통해서 생산과 소비의 순환, 인간과 기술을 과학기술이 경제사회가 순환시키는 혁명이 되는 것이죠. 초생산의 기술혁명에 이어서 초신뢰의 경제혁명, 이어서 초인류의 인문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